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사경환입니다. 자, 이번 동영상에서는 GPT-4를 통해서 챗봇을 한번 만들어 보실 건데, 기본적인 챗봇은 자연어로 처리하시는 거 다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조금 더 고급적인 부분으로서 파이썬 코드를 활용하고 자연을 접목한 챗봇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파이썬 코드를 같이 응용해서 챗봇을 만드는 과정은 아마 제가 거의 처음으로 공개되는 내용이 아닐까 싶은 내용이겠네요. 자, 우선은 여러분들과 함께 한글 폰트를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코드를 같이 공유해 드릴 거고, 테스트 정도만 보신다고 보시면 되고, 심화적으로 파이썬 코드를 어떻게 짜고 해당되는 부분에서 GPT를 통해서 어떻게 또 수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심화적인 과정에서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파이썬 코드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규격 그대로 어느 정도 준수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뭐 아시겠으나 GPT에 해당되는 챗봇이 동일한 결과가 나오기가 좀 아웃풋이 나오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규격이 통일되게 나오기가 좀 쉽지는 않아서 이런 부분을 조금 조절하기 위한 챗봇으로 한번 구성해 볼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그대로 해당된 최선에 다해서 최대한 해당 부분을 파이썬 코드를 이용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해당되는 관련된 자료, 그 다음에 각종 폰트 내용들, 각종 분석 데이터를 한번 받아보시고 진행하도록 하죠. 자, 이번 강의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파이썬 코드를 일일이 다 짜는 방법을 설명드리는 과정은 아니에요. 그래서 해당되는 코드 자체를 한번 심어보시고 자잘하게 약간씩 수정하는 방법들만 설명 올릴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관련한 자료들을 한번 보시도록 하죠. 네, 접속하겠습니다. www.statsoft.co.kr 접속하시고, 이 부분을 접속이 만약 안 되시면은 HTTP를 없애시면 접속이 되실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해당되는 교육 동영상, 그 다음 멤버스 소식, 그 다음에 다양한 동영상 리스트가 있고요. 맨 위에 보시는 구글 보기 마시고, 구글 보기는 다른 강의를 말하게 되고요. 제가 해당되는 GPT와 관련된 내용들만 별도로 뽑아놓은 게 있습니다. GPT 강의를 한번 보시고, 이 워크시트는 계속적으로 제가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한 부분 계속 업데이트해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해당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첨부 파일이나 그런 것들은 계속 업데이트가 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해당되는 한글 폰트를 첨부하는 자연어로 처리하는 방법은 이전 동영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봤고, 이번에는 저와 함께 파이썬 코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한번 업로드를 시켜보고 실행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미지가 계속적으로 깨지네요. 이 부분들은 왜 이 부분들이 이미지가 깨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그러시면 해당되는 실습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자료는 여기서 다운로드가 가능하십니다. 해당되는 자료를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다음 같은 내용이 나타날 건데, 우선은 제가 이번에 할 거는 한글 글씨 폰트 집어넣을 거고요. 해당되는 이 관광 실태 조사를 기반으로 간단한 막대 그래프를 가지고 한번 산출해 볼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글씨체가 제대로 출력이 되게끔 한번 구성을 할 거예요. 자, 이거를 다 압축 다 받으신 다음에 압축을 풀어서 진행을 해주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여기 있는 구글 시트는 그대로 다 오픈하시고 이걸 그대로 챗봇에다가 만들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데이터를 먼저 소개시켜 드리고 진행할게요. 자, 압축을 풀어보시게 되면 다음 같은 자료가 있으실 건데, 이번 동영상에서는 남산 장체 글씨 폰트하고요, 요 자료들만 가지고 외래 관광 정보만 가지고도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래 관광 정보를 딱 보시게 되면 데이터가 오픈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워크시트가 뭐 여러 개가 있는데 한 개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고 한 개가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요 데이터만 쓸 겁니다. 2021, 2022 요 데이터만 가지고 진행할 건데, 이 자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한국관광공사에서 외국
분들이 국내에 왔을 때 어떤 성태가 있는지 조사하는 자료인데 제가 2021년도와 2022년도만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좀 유용한 정보들만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들만 뽑아다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연령대, 해당되는 방문 목적, 그 다음에 해당되는 방문의 횟수, 뭐 여러가지 등등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숙박 기간, 비용, 그 다음에 전반적인 만족도, 재방문 추천이야. 그 다음에 다양한 주관식 의견들이 있습니다. 특히 요 부분이 한국에 왔을 때 인지가 높았던 부분인데 요 부분은 워드 클라우드 분석을 적용을 하시게 되면 아주 쉽게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제가 이 자료 중에서 해당되는 방문 목적을 가지고 빈도 분석을 한번 실시하고 막대 그래프를 한번 표현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간이 더 되면은 연령대도 한번 더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러시면 해당되는 9번에 해당되는 방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전 동영상에서는 성별만 가지고 자연어로 폰트를 설정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챗봇을 통해서 해당되는 부분을 적용할 건데 우선 구글 시트를 잠깐 열어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해당되는 열고 이 부분을 닫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이 챗봇이 하나의 모듈로 인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폰트 설치 이렇게 명령을 치시게 되면 요것만 실행을 합니다. 요 부분을 실행을 하실 수가 있고 다른 가로를 통해서 한글 폰트 설치를 다시 한번 실행하라 이렇게 지정을 하실 수도 있게 됩니다. 자, 해당되는 한글 폰트 설치 보시게 되면 역할에서는 분석 전문가, 그 다음에 폰트 어쩌고저쩌고 실행한 부분은 오류 설명. 근데 여기 있는데 또 왜 넣냐 그러면 이게 계속해도 잘 안 내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이것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파이썬 코드를 절대 누락 없이 진행하라고 구성이 되어 있고 각종 패키지를 설치했고 어떤 과정들이 있는지를 다 지정을 해놓은 상황이며 막대 그래프 그 다음에 색상은 현재 역순으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역순으로 진행하고 싶지 않다 그러시면 해당되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그냥 삭제하시면 됩니다.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을 삭제를 하시게 되면 해당되는 가장 큰 것부터 해당되는 내용으로 순서가 살펴봅니다. 그 다음에 제목, 그쵸? 해당되는 제목, X축의 내용들, Y축의 네이블, 그 다음에 이 부분입니다. X틱스, Y틱스, 이게, 제가 이전 동영상에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핵심, 키포인트로서, 한글이 제대로 표현이 되지 않을 경우, S틱, Y틱이라는 명령을 쓰시게 되면 한글이 누락 없이 거의 다 표현이 된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 보시면 한글 폰트가 지정이 됩니다. 글씨 크기죠. 글씨 크기를 여러분의 사이즈를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해당되는 이 파이썬 코드를 여러분 다 짤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초보자분들은 다 짤 수가 없는데 GPT를 사용하시다 보면 해당되는 이 파이썬 코드가 실행이 됩니다. 그 실행 과정을 가지고 접목을 응용을 하셔서 구성을 하시면 크게 문제없이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은 오늘 강의에선 진행하지 않고 심화 과정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8번, 9번, 10번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요 부분입니다. 요 색깔. 근데 여기 보시면 폰트 요 색깔이 여기 어디 갔나? 여기 있네. 여기에 보시게 되면 YLGNPU 요 부분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자연어로 되어 있는 거고 요거는 파이썬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이런 내용들은 뭔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GPT-4에다가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 어떤 거냐 물어보시게 되면 해당하는 내용을 출력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내용 역시 이걸 말합니다. 요거를 그대로 말하게 된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네이블 설명하라는 것은 여기 있는 데이터로 직접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 자연어를 처리하게 되면 이 라벨이나 자연 데이터가 제대로 출력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강제로 집어넣는 거죠. 강제로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어느 정도 이거를 준수합니다. 100%는 아니지만 한 8, 90% 정도는 얘를 준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파이썬 코드가 너무 길어지면은 너무 압축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걸 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을 해야 될지는 제가 더 테스트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할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파르트 사이트 요 색깔인데 이 색깔 이미지가 잘 안 나오는데 요거 한번 잠깐 보실게요. 이 이미지를 딱 보시게 되면
맨 아래쪽으로 가시겠습니다. 맨 아래쪽으로 가시면 요 색깔들이 나오실 겁니다. 요 색깔을 요게 라벨로 이렇게 보시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게 캡처를 떠서 집어넣는데 이게 붙어서 얘가 잘 안 들어가네요. 이 부분이 왜 첨부가 안 되는지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제가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내용들 이렇게 색깔을 좀 다른 걸로 바꾸고 싶다 그러시면 해당되는 색깔을 여러분 직접 지정하실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가장 선호하는 색깔은 뭐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제가 선호하는 색깔은 YLGN 색깔, YLGN 색깔 요걸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게 가장 낮은 값, 요게 가장 높은 값입니다. 그래서 역순이 되면은 요거부터 나열을 하게 되고요. 그냥 정방향으로 하게 되면 가장 많은 것부터 색상이 이렇게 뿌려지게 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자, 그러시면 요 부분을 직접 챗봇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챗봇을 만들기 위한 내용들 말씀 올리도록 하죠. 자, GPT-4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GPT 들어가신 다음에 잠깐만요. 조금 크기만 조절할게요. 그 다음에 GPT 여기 한번 로그인을 하시고 이 챗봇은 GPT-4에서만 진행을 합니다. 3.5에서는 진행되지 못합니다. 왼쪽 하단에 보시게 되면 이제부터 좀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자, 왼쪽 하단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아이디가 있으실 거고 마이GPT라고 있을 겁니다. 이거는 챗봇이라고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자동으로 진행하고 싶은 것을 이런 챗봇으로 진행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 이 챗봇은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이 프롬프트가 우선적으로 더 잘 준수를 합니다. 뉴챗을 보시게 되면 뉴챗이 요 부분이 훨씬 더 잘 준수를 한다는 점 말씀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챗봇에 해당되는 내용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마이GPT 부분에서 반복적으로 진행하고 싶을 때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챗봇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크레이트 GPT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 해당되는 사용자 진영, 이거 자연어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해당되는 직접 지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직접 지정하는 방법을 써볼 거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를 집어넣을 거고, 그 다음에 정보를 집어넣을 건데 해당되는 이 여기 프롬프트를 여기 나왔던 이 프롬프트를 그냥 메모장으로 저장해서 하셔서 업로드를 하셔도 됩니다. 요거를 직접 해당되는 부분을 이게 너무 길면은 여기가 탑재가 되질 않거든요. 그럴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여기 사용자 정의가 8,000자 이상이 안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것을 집어넣고 싶으실 때는 해당되는 부분에서 요거를 메모장으로, 그러니까 텍스트로 저장하신 다음에 앞쪽으로 해당되는 부분을 해당되는 지식 파일로 업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업로드 파일은 제가 해보니까 우선적으로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메시지가 가장 인식률이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용자 정의, 세 번째가 지식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지식 파일이 잘 준수가 안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거는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챗봇의 한계는 제가 봤을 때는 나레이션 정도 부분은 잘 나옵니다만은 계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챗봇으로 사용하시기가 조금 제대로 처리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한번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 요 세 가지 사용자가 어떤 것을 사용하겠냐라는 것인데 웹 브라우징, 즉 웹 검색을 하고 싶을 때, 이미지를 생성하고 싶을 때, 그 다음에 코드 인터프리터라고 해서 해당되는 계산을 한다거나 여러가지 파이썬을 쓰고 싶으실 때는 이 코드 인터프리터를 반드시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 코드 인터프리터가 상당히 좋지만 고급 과정을 진행할 수 있지만 문제점이 이 챗봇의 보안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예, 챗봇에 해당되는 과정이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요걸 쓰신다고 하게 되면 참 보안이 상대적으로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되는 사용자 정의를 위해서 제가 한글 폰트, 여기다 이름을 쓸게요. 한글 폰트 적용, 그리고 막대 그래프라고 할게요. 여기서 나오는 막대 그래프라고 한번 간단하게 지정을 하고 이미지를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이미지는 얘를 딱 클릭을 하시고 유저 달리를 통해서 직접 이미지를 업로드를 시켜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이미지는 계속 수정하실 수도 있고요. 다운로드 하시고 편집해서 다시 집어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되는 사용자 정의가 됩니다. 이어서 사용자 정의를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을 그대로 적용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 여기 나오시는 이 내용을 그대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가장 우선적으로 핵심은 이 내용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한글을 무조건 하라고 해야지만 얘가 한글로 제대로 처리가 된다는 점, 100%는 아닙니다만은 제대로 출력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을 그대로 카피해서 요만큼을 그대로, 이미지는 빼고요. 아이고. 네, 이미지는 빼고 요 가로까지만 카피 뜨셔서 해당하는 부분을 붙여 놓습니다. 해당하는 부분을 붙여 놓을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메모장에 붙여서, 다시 여기 나오시는 것처럼 메모장을다가 붙여서, 네, 이렇게 붙이신 다음에 이걸 저장하셔서 해당되는 요 지식 파일에다가 업로드를 하셔도 적용이 되는데, 우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메시지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온 사용자 정의, 그 다음에 마지막이 지식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학습 부분을 하게 되는데, 이게 특히 파이썬 코드 부분이 계속 누락이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쪼개고 진행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할 건지는 마땅한 방법이 현재 눈에 보이질 않아서, 이거 부분은 제가 향후에 좀 더 개선이 될 수 있으면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업로드를 딱 보시게 되면 파일을 넣으셔야 되는데, 제가 압축 파일에 반드시 푸시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한글 폰트를 집어넣겠습니다. 한글 폰트는 집어넣어야 이 폰트로 인식을 하겠다는 거죠. 이 폰트로 한글을 인식하겠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현재까지 요 부분까지가 기본적으로 제가 처리한다, 챗봇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챗봇의 보안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챗봇의 보안이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제가 공유해드렸던, 여러분들과 함께 보시고 있는 이 내용에서, 구글 시트에서 GPTs 보안이라고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챗봇 보안을 그대로 카피해서 추가를 하시게 되면, 이 부분을 더 추가를 하시게 되면 해당 내용들을 더 보안이 좀 됩니다만 완벽하진 않습니다. 이 보안이 완벽하게 진행되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되는 크리에이터 만들게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해당되는 어섹스가 해당되는 부분이 본인만 쓸 거냐, 해당되는 링크 중심으로만 받는 사람도 쓸 거냐, 그 다음에 스토어에다가 다 올릴 거냐, 요 세 가지, 네 가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우선 안정성을 위해서 제가 개인으로 설정을 하고 업데이트를 시키겠습니다. 이 업데이트를 시키고 나서 얘를 끄시고, 여기서 먼저 학습해 주세요라고 얘를 먼저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뭐라고요? 학습해 주세요 라고 먼저 여기서 진행을 하셔서 얘가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 자체도 하나의 메시지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조심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용자 정의는 메시지로, 해당되는 프롬프트에 나오는 메시지로 먼저 충분하게 테스트를 하고 해당되는 내용을 사용자 정의나 내용으로 적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한글 폰트가 이렇게 잘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네요. 그러면 해당되는 요 내용은 어디서 왔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요 어디서 왔냐 하게 되면, 잠깐만요. 한글 폰트를 보시게 되면 요 한글 폰트 안에 요게 있죠. 제 이름하고 내용들, 데이터, 그 다음에 사이즈, 요게 사이즈입니다. X축, Y축의 사이즈, 그 다음에 해당되는 불투명도, 그 다음에 사이즈, 그러니까 글씨 사이즈 부분으로 제목은 요게 될 거고요. Y축, X축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X틱, Y틱스에 해당되는 라벨링이 제대로 출력이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업데이트를 시킬게요. 업데이트를 딱 시키고 나서 얘를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죠. 빠져나가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아이디에서 myGPTers 누르시게 되게 되면은 myGPTers라고 이 부분이 나타나실 겁니다. 만약에 팀 버전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을 위하면 왼쪽 부분에 요 부분을 딱 선택을 하시면 Explore GPTs가 나오실 거예요. 그러면 아래쪽에 가시면 요게 팀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팀에 공유되어 있는
해당되는 챗봇을 여러분들과 같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해당되는 부분을 마이지피터스에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글 폰트 적용 놓고요. 여기다가 제가 한글 폰트라고 적용하겠습니다. 한글 폰트 실행이라고 한번 입력을 하게 되면 내가 지정했던 이 챗봇을 한정적으로 진행을 먼저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분석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 결과치는 아까도 보여드린 것처럼 해당되는 챗봇에 포함되기 위한 요 내용들을 어느 정도 다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이 결과치를 파이썬으로 수정하실 수가 있고 이거를 좀 가공하셔서 여러분들이 진행하실 수도 있게 됩니다. 시각화 예제 이런 식으로 글씨 사이즈 이런 부분들을 얻어내실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이 상황에서 제가 색상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을 이어서 YL LGN 색상으로 변경이라고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색상 자체를 YLGN 색상으로 바꿔보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해당하는 부분이 여기에 나오시는 YLGN 색깔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보여드리고요. 색상은 역순으로 정렬이 된다는 점, 현재는 여기서는 역순으로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것부터 해당되는 부분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러실 수도 있습니다. 가장 높은 것부터 진하게 바꿔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시더라도 이 결과치가 요거는 이렇게 해당되는 순서대로 이렇게 결과치가 살펴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데이터를 하나 넣어보면서 빈도 분석 결과치를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하시기 전에 요거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마이지피터스 딱 눌러보시게 되면 여기 한번 다시요. 폰트 지정 이렇게 보시면 요 아래쪽입니다. 요 부분이 스타트 할 때 클릭을 하게 되면 요걸 자연 해당하는 부분을 실행하는 단축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제가 한글 폰트 적용 이렇게 딱 넣어버리면 이렇게 한글 폰트 지정이라고 딱 넣어버리면 업데이트 다시 한번 할게요. 네, 뷰 GPTs 하시게 되면 요게 나옵니다. 그럼 얘를 딱 클릭을 하면 이 제가 지정했던 내용들을 실행을 하는 과정을 스타터 이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걸 어떻게 또 활용하냐면 제가 하나 보여드리면 제가 해당드렸던 이 부분 한글 폰트 부분을 딱 보시면 GPTs 보안 부분 갈게요. 요 구글 시트의 GPTs 보안을 가시게 되면 제가 이 링크 같은 것을 더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여기를 선택하게끔 만들어라 라고 이제 강제로 요걸 해당되는 사용자 정의에다가 집어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다 카피를 뜨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GPTs 부분에서 챗봇에다가 요 경우가 거의 똑같이 계속 나오죠. 계속 똑같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자, 마이지피터스 그 다음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에디트 부분에 요 부분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정의가 나오면 이런 것도 해달라라고 해서 추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챗봇 보안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챗봇 보안 부분도 오른쪽에 가서 보안 부분을 얘를 카피해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치셔서 충분하게 얘를 붙여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사용 설명서 이 부분이요. 사용 설명서라고 놓고 이 부분을 아까 동영상 부분 있잖아요. 요거를 그냥 카피해서 링크 부분이죠. 요거 그냥 카피해서 업데이트를 시키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시키게 되면 원래는 여기서 학습을이라고 한번 더 치시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얘를 한번 누르시게 되면 사용 설명서는 어디서 봐라 라고 이렇게 해당되는 부분을 이렇게 링크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이게 부분은 웹 링크 알려주세요 라고 할게요. 이게 바로바로 챗봇이 수정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부분이 바로바로 수정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사용 설명서 보면 이렇게 이동이 되게끔 이렇게 구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데이터를 하나 집어넣고 제가 해당되는 막대 그래프를 그려보라고 한번 요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자료, 여기 나왔던 외래 관광 조사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첨부한 자료에 연번과 컬럼명을 출력해주세요. 이렇게 한번 어떤 변수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 연번을 집어넣냐면 제가 번호를 통해서 해당되는 컬럼을 선택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연번과 컬럼을 같이 한번 출력을 하게끔 구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거 역시 해당되는 내용을 그대로 카피 뜨셔서 활용을 하시게 되면 챗봇의 이 내용들을 자동적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자연어로 쓰셔도 됩니다. 자연어로 쓰셔도 해당 부분에 동일하게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가장 확실한 거는 자연어하고 파이썬 코드를 같이 엮어서 집어넣으시는 게 가장 확실하긴 합니다. 자, 해당되는 화면상에 출력이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지금 첫 번째 시트의 내용들, 두 번째 있는 시트 내용들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정확하게 이제 첫 번째 시트 내용들만 다시 해주세요 라고 할게요. 다시 1번 시트만 추려서, 네, 1번 시트만 추려서 컬럼을 얘가 출력을 하게 됩니다. 연번을 해줘야죠. 여기 놓치고 있죠. 이런 것들 계속 누락이 돼버립니다. 챗봇에다가 만들어버리면 해당되는 이런 부분이 누락되지 않고 같이 한번 출력을 하게 될 겁니다. 연번과 컬럼명 동시 출력 이렇게 놓도록 할게요. 네. 이거 자체 이렇게 진행되는 것마다 메시지가 다 소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 좀 드려보고요. 자, 이번에 분석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첫 번째 방안 목적을 한번 볼 겁니다. 방안 목적 부분을 제가 빈도 분석을 한번 돌려볼 거고요. 그 다음에 국가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예, 연령대 이걸 가지고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번을 출력이 되기 때문에 해당하는 번호만 입력을 하시게 되면 해당되는 빈도 분석 결과나 여러가지 결과치를 선택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12번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2번 컬럼에 빈도 분석 결과를 새로 막대 그래프로 생성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한글 폰트가 첨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막대 그래프를 이제 표현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과정이 이마저로 이렇게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활용을 하시게 되면 해당된 내가 원하는 사이즈, 폰트, 규격에 대해서도 다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 챗봇에 해당되는 부분에 PAT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들 이게 포함을 시켰을 텐데도 이게 계속 누락이 되더라고요. 이 부분들이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들 계속 앞부분에 파이썬 부분을 다시 넣는데도 이 부분들이 계속 누락돼서 나오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당되는 결과치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색상이 현재 마음에 들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색상을 YLGN 색상으로 네, 이렇게 지정을 하겠습니다. 색상을 YLGN 색상으로 뭐 데이터는 오름차순, 내림차순, 뭐 가나다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선택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 원래는 진한 색부터 그려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원래는 진한 색부터 그려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이 챗봇에 해당되는 요 부분이었습니다. 챗봇에서 여러분들이 수정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 이런 것들이죠. 요런 내용에서 어디 갔나? 요 색깔을 YNGN으로 바꾸시는 방법, 그 다음에 역순을 빼고 요 부분, 컴마부터 요 사이 부분을 없애버리는 방법. 그렇게 되면은 해당되는 내가 원하는 색상으로 다시 한번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YLGN 색상을 높은 값 중심으로 순으로 다시 표현해 주세요. 네, 이렇게 하시게 되면 얘가 다시 한번 높은 색상으로 다시 한번 표현을 하게 될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해당되는 색상을 코드를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then 이렇게만 표현하시게 되면 요것만 좀 응용하시면 되겠죠. 요 부분만 응용을 하시게 되면 요 부분만 다시 한번 수정을 했어서 진행하시게 되면 네, 요 부분이 되겠죠. 요 부분, 네, 요 부분만 선택을 하시게 되면 해당 결과치가 제대로 다 정렬돼서 이렇게 색깔별로 표현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는 챗봇을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색상, 규격, 내용들을 여기 천 단위도 미리 찍어 놓는 게 좋겠죠. 그리고 값을 표현하는 것도 미리 규정을 해놓고 진행을 하시게 되면 해당되는 막대 그래프나 결과치를 좀 더 내가 원하는 형태로 아예 거의 다 규격화해서 출력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파이썬 코드를 활용하시게 되게 되면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현재까지 완료된 결과를 오류 없이 최종적으로 결과만 파이썬 코드로 제공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게 되면 확장자가 텍스트로 되어 있는 걸로 해당되는 부분을 다운로드가 가능한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용하시게 되면 아까도 보여드렸던 이 파이썬 코드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수정 보완을 하시게 되면 판다스가 좀 빠졌네요. 판다스 부분이나 그런 것들을 더 넣으시게 되면 이런 수정하는 방법은 심화 과정에서 보셔야 됩니다. 이런 데이터 로드 같은 건 뺏어도 돼요. 근데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결과치를 여러분들 이 라벨링을 이렇게 설명도 같이 놓으시는 게 훨씬 더 잘 출력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여러 개를 한꺼번에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할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7번, 10번, 7번, 10번 할게요. 7번, 10번, 12번, 빈도 분석, 그 다음에 막대 그래프, 세로 막대 그래프 표현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결과치가 각각을 도출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과 같이처럼 해당되는 국가별, 연령대별 해당되는 내용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요 값을 현재 표현되지 않고 천 단위를 찍었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되는 내용이 여기다가 추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되는 결과치가 출력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려보고 그런 내용들도 미리 규정해서 해당되는 챗봇 안에다가 집어넣으시게 되면 파이썬 코드에다가 집어넣으시면 보다 정확한 결과치를 얻어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과정은 심화 과정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기존에 보셨던 챗봇하고 좀 다르시죠? 저는 직접 파이썬 코드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상태는 어느 정도 규격화해서 만드는 내용으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현재는 기초 과정이고 나중에 좀 심화 과정의 부분에서 제가 해당되는 부분에 빈도 분석을 표를 만들고 그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총계를 계산하고 그다음에 백분율로 계산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체계적으로 만들 수 있는 파이썬 코드로 짜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조금 더 제가 좀 더 충분한 테스트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좀 더 한번 구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상 사경원이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데이터 분석 전문적인 부분을 GPT-4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상 사경원이었습니다.